왕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 왕을 위한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저항으로 수많은 이들을 이끈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권력의 칼날 아래 쓰러져간 한 왕과 그를 지키려 했던 이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마주하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이 이야기는 부당함에 맞서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인간의 처절한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피해 기록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숭고한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위대한 세종대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1450년. 그 뒤를 이은 다섯 번째 임금 문종은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안타깝게도 병약한 몸으로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조선의 역사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병상에 누워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미래를 염려하던 문종의 모습은 당시 조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왕의 자리는 고작 12살의 어린아이 단종에게 돌아갔습니다. 용상에 앉은 어린 단종의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고 그 작은 어깨 위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왕국의 운명이 얹혀 있었죠. 왕권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고 조정을 둘러싼 내부의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 불길한 기운이 궁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한 인물이 서서히 그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그의 등장만으로도 조정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인한 풍채와 서늘한 눈빛은 그가 품고 있는 거대한 야망을 숨기지 못했고 그가 들이우는 권력투쟁의 그림자는 어린 단종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하늘을 뒤덮듯 수양대군의 존재는 모두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죠. 당시 어린 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이끌던 원로 대신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은 어린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그들의 어깨 또한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늦도록 촛불을 밝히고 모여 앉아 심각하게 의논하는 그들의 모습은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어린 왕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와 책임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의 그림자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안과 긴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은 어린 단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불길한 예감은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어린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고뇌와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아래 모여 앉아 밤늦도록 국정을 의논했던 그들의 염려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조선의 하늘을 검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죠. 1453년 음력 10월의 어느 밤, 고요했던 한양 도성에는 날카로운 칼날 소리와 비명, 그리고 섬뜩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회를 엿보거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문종이 어린 단종의 손을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미래를 염려했던 그 애달픈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불길한 움직임은 드디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선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이름하여 계유정난,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칼날을 겨눈 곳은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무자비한 습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졌죠.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어린 왕을 보필하던 노련한 재상들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김종서 대감은 자신의 집마당에서 아들과 함께 난자당했고 그의 피는 눈 덮인 땅을 선홍비두로 물들였습니다. 꼿꼿한 충절을 지켜왔던 두 대신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어린 단종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었죠.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피로 뒤덮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단종을 지지하던 수많은 관료들이 살해되거나 유배되었고 조정은 피바람이 몰아친 뒤에 황량한 들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왕권을 장악하려는 그의 냉혹한 결단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채 서늘한 눈빛으로 조정을 굽어보는 수양대군의 모습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대신들은 그저 무릎 꿇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어린 단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든든했던 아버지 문종도 떠났고 자신을 지켜주던 충신들도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상왕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고개를 떨구는 어린 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왕의 상징인 골룡포 대신 초라한 평복을 입고 궁궐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린 왕의 무력감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직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의 삶은 이제 막 비극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수양대군은 그렇게 왕위를 찬탈하고 새로운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는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어린 단종의 절망 위에서 시작된 그의 통치는 과연 순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어린 단종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조선의 또 다른 비극적인 페이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피로 물든 왕좌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저항과 희생을 불러올까요? 네, 지난 이야기에서 피로 물든 왕좌를 둘러싼 비극이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항의 불씨를 지필 것인지 질문하며 마무리했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이 모든 것을 잃고 물러났음에도 그의 복위를 향한 충신들의 뜨거운 열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꽃은 어둠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으니 바로 죽음을 넘어선 저항이 시작된 것이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세조로 즉위했지만 그 왕좌의 그림자 아래에는 여전히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굳건히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폐해진 어린 왕을 다시 용상에 앉히기 위해 목숨을 건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분은 후대의 사육신이라 불리며 단종 복위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비밀리에 모여 촛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린 왕을 향한 안타까움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기필코 뜻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가 교차했었죠. 단종을 다시 왕위에 모시기 위한 이들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숭고한 시도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복위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자 세조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관련된 모든 이들을 잔혹하게 신문하고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신들은 처참한 고문 속에서도 결코 자신들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굳건히 지키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특히 성삼문 선생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세조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뜻을 밝히며 그 충절의 기계를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까지 이어지는 충의와 정통성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충격과 함께 꺾이지 않는 정신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행동으로 저항했던 사육신 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육신이라 불리는 분들이었죠.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선생 등은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등진 채 고독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김시습 선생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을 평생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비록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침묵과 외면으로 부당한 권력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비판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충신들의 피 끓는 저항이 좌절된 후 어린 단종의 운명은 더욱 가혹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유배지인 영월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주위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감돌았죠.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엎드려 울며 어린 왕의 비극적인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무력한 왕에 대한 연민과 함께 불의한 세상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월, 그곳은 어린 단종에게 있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어린 왕은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월, 모든 희망이 사그라든 그 땅에서 어린 단종의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굽이치는 동강이 휘감아 도는 청룡포는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감옥 같았죠. 그곳에서 그는 왕의 권위도 가족의 온기도 없이 오직 차가운 바람과 쓸쓸한 강물 소리만을 벗삼아 고독한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왕의 가슴 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을까요? 그를 지키려다 쓰러져간 수많은 충신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불안하게 여긴 세조는 결국 유배지 영월에 비통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린 왕의 죽음만이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잔혹한 판단이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영월의 하늘은 더욱 낮게 드리워졌고 강물은 마치 울부짖는 듯 거세게 흘렀을 겁니다. 이제 막 17, 채 피어나지 못한 꽃봉오리 같았던 어린 단종은 그 차가운 유배지에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쓰러져가는 그의 마지막 숨결은 한때 왕이었던 이의 모든 희망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단종의 죽음 소식은 온 나라를 슬픔과 충격에 잠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통곡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슴 저미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을 비롯하여 어린 왕을 지키려다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피 끓는 저항은 결국 이토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셈이었죠. 그들의 숭고한 신념과 목숨을 건 용기는 비록 현실의 권력 앞에서 좌절되었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며 왕권의 정통성과 충절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의 불씨를 지폈으니까요. 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단종과 충신들의 피는 그의 왕권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는 늘 정통성 시비와 양심의 가책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이는 훗날 수많은 사화와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역사는 단순히 왕위 다툼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인간 본연의 용기와 좌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숭고한 희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단종과 그의 충신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념과 희생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처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용기가 있을까요? 정의와 불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역사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간 정신의 숭고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종의 묘와 사육신 묘역은 오늘도 쓸쓸하지만 굳건한 모습으로 남아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